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카메라 세팅 문제로 이번 주는 음성만 나가게 됐습니다. 11월에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특징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오늘 삼성전자였습니다. 63,2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63,200원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앞전단의 고가를 오늘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주봉, 월봉 봤을 때 조정 이후에 오늘 역사적 신고가까지 3월달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늘까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움직임이었네요. 최근의 추세들이 11월 초쯤부터 우호적인 환경이,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환율단은 외국인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약간은 지연되던 수급들이 11월 초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삼성전자의 추세를 형성을 하더니 오늘은 역사적 신고가까지 찍는 하루였고요. 거래소 움직임을 봤을 때도 2300을 조금 하회하는 단의 박스권 하단에서 2450을 상단으로 두는 박스권 움직임이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11월 달부터 상단 박스권을 뚫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오늘은 2493으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적으로 이 마감이면은 2500을 찍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전 고점인 2600단 여기가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회복도 조금 빠르게 되고 있긴 한데요. 개별적인 모습들이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가 포착이 되는데 일단은 지수단은 2600단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특징들 몇 개를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환율이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상태, 그 다음 미 대선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상태,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들이 신흥국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특징인 몸통주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최소한 이 세 개 섹터들은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하자면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현상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중우장대 산업들, 가치주 sek터들,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동행하는 모습들까지 조금씩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들, 이게 조금 계속 요 며칠 사이 11월 초 2주 동안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주간 보기 전에 오늘의 탑 30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빠르게 한번 훑겠습니다. 오늘의 탑 30의 특징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 점핑을 했어요. 오늘 191명인가요? 190 초반에서 144명대 찍었다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오늘 다시 190명대. 시장이 약간은 반응을 했습니다. YBM넷이라든지 소프트캠프,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진단키트, 음압병동, 재택근무, 이런 관련된 섹터에 있는 테마주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시즌이 시즌인 만큼 지금 유럽 쪽에서는 계절별 독감 시즌,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 확산세를 계속 달리고 있죠. 국내에서도 겨울 시즌에 돌입하는 이런 계절적 특성 때문에 좀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정부에서. 근데 오늘 갑자기 100명대 초반에서 거의 200명이 가까운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뉴스화되고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는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의 센트를 건드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오늘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추세적으로 재차 상승을 크게 한다? 이런 이미지가 그려질지 아니면 단기 이슈에 불과할지 이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일날 보인 이 언택 관련주들 언택 테마주들의 반등이 다음 주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반에 좀 지켜보면은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 될지 그냥 단기 이슈에 따른 반등일지 그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한독 크린텍이라는 종목이 또 눈에 띄네요. 정수기 필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요. 1000억대의 시가총액인데요. 정수기 필터 쪽으로 지금 수많은 전방 산업단에다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한참 부각받았던 섹터가 가전 쪽이죠. 가전 쪽 부각받아서 잘 올라와 움직였던 LG전자라든지 가전제품을 사고 파는 쪽, 만드는 쪽, 그 뒷단에서 부품을 만드는 쪽, 소모품을 만드는 쪽 이런 데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상존을 하고 있었죠.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양호하게 찍히면서 의미가 있는 양선이 나왔는데요. 그 양선은 처음 상장했을 때 고가를 뚫어내는 역사적 신고가 패턴이 완성됐다는 거죠. 공모가는 15,000원 정도고 오늘은 25,000원까지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징, 시가총액이 작다,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자를 가지고 있다, 실적이 준수하게 계속 펼쳐지고 있다, 분기마다 실적이 점핑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오늘 요 양선을 하나 딱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 찾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이전에 비슷한 기업들 중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죠. 얘도 오랫동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가총액은 이제 많이 올라서 1200억이 됐네요. 테마는 스마트팜, 양식 이런 쪽이고요. 국내에서 그와 관련된 온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하고 있는 산업들, 그 산업의 여러 가지 확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추세를 잘 만들어 갔습니다. 이 또한 지금
시총이 1200억이니까 600억, 500억 단에서 계속 추적해서 지금까지 온 조그만 스몰캡 중에 하나였고요. 뭐 한도 크린텍도 현재는 2019년 하반기에 상장을 해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뭐 계속 뭐 실적이나 차트나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양호한 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아시아나 IDT, 오늘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서 인수할까? 인수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은행 쪽에서 대한항공 쪽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아시아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또 이런 관계죠. 조원태 이쪽 현 경영진 쪽에서는 경영권 분쟁 관련 이미지에서 산업은행의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조금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부각받은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한진칼이 오늘 8% 떨어졌는데요. 제3자 연합과 같이 분쟁을 하고 있는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한진칼의 오늘의 하락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이라도 현재 조원태 체제가 힘을 받는다면 그런 쪽으로 시장이 반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죠? 요 정도네요. 30위권 안에만 봤을 때는. 주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번 주 주간의 1위는 엔투텍이네요.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원래 반도체 사업을 하는 마이크로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주인이 바뀌고 자금 조달하고 최대 주주 변경, 자금 조달, 뒤이어서 따라오는 재료들, 뭐 신사업 추진, 이런 공식대로 움직였네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주 내에 이 상승을 계속 이끌었던 재료는 모더나 관련주 이미지였습니다. 화이자 관련주가 먼저 시장에 순환매를 일으켰고요. 동시에 SK케미칼이라든지 캐몬 같은 쪽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이미지를 켰고, 모더나 관련주 이미지, AB프로바이오, 엔투텍, 파미셀 이런 애들이 모더나 관련주다 하면서 순환매가 또 동시에 일어났었죠. 요게 하나의 코로나 관련주의 움직임이었어요. KPX 이런 애들이 화이자 관련주로 막 움직였고요. 이거는 이제 캐몬이랑 케미칼, 모더나는 엔투텍이나 AB프로바이오 이런 움직임들. 화이자 백신 소식의 순환, 모더나 이달 말 중간 결과 발표 기대, 아스트라제네카도 중간 결과 발표 기대, 이런 것 속에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죠. 99%로 이번 주 주간 1위입니다. 자, KPX 생명과학도 화이자 관련주 이미지 때문에 꽤나 많이 상승했네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물류 관련주였어요. HMM, 대한해운, TK케미칼 이런 느낌들인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이긴 했어요. 근데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건 현대상선 HMM이었어요. 조금은 구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상하이 운임지수나 중국 운임지수가 이 현대상선 쪽에서는 컨테이너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임지수 상승 그 혜택을 쭉 받았던 거죠. 내내. 이런 자리들은 과거에 계속 표시해놨던 자리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였죠.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는 딱 이 자리였어요. 뭐 생각은 똑같았어요. 현재 벌크선이나 뭐 탱커나 이런 쪽 운임 이런 것들은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반면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는 기조였거든요. 현재도 ING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HMM이 사업하고 있는 해상 운송 쪽에서 그 이미지를 계속 키는 상태였고, 운임 지수 현재 그 자리만 봐도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 속도감이 여기서 더 얼마나 더 가파라질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게, 방금 실적이 나왔어요. 기대감이 조금 더 달렸던 것 같아요. 매출액은 18% 흑전하고 다 좋은데 컨센이 굉장히 셌던 거죠. 컨센 매출 4%, 영업이 23% 하회했다고 나오네요. 그래도 현재 컨테이너선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조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상으로는 운임이 꺾이는 모습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주중에 뉴스가 나왔었죠. 물류 관련주, 뭐 해상 운임의 상승, 그러면서 각 해운주들이 뭐 벌크선이 비중이 높은 아이들, 뭐 탱커가 높은 아이들, 컨테이너선 비중이 높은 아이들 상관없이 너도 나도 막 움직였어요. 비중이 어느 정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됐던 한 주였습니다. 대한해운도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움직인 편이죠. HMM은 추세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현재 이런 큰 추세 속에서 지표가 계속 진행하는 중에서 개인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주도를 했던 기관의 수급은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크로스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이후에 나올 것이고, 기보유자는 주 추세선 위주로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 뭐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밖에 안 되지 않을까? 현재 이 추세가 얼마나 더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라 일정 부분 더 상승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이런 수급적 신호라든지 차트의 주 추세선 신호라든지 아니면 운임 지수의 트래킹을 계속 하는데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태용로직스 이런 애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도 이번 주 같이 엮이면서 움직였고, 뜬금포로 움직였던 수산중공업, 자 10월 21일부터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가속화가 됐는데요. 수산중공업의 재료는 뭐 대성 관련주였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현 총리, 정세균 총리의 대권 도중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상승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오프라인에서 이 대권 도전에 대한, 그리고 온라인 뉴스나 이런 쪽에서 대권 도전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부각이 됐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여권에서 현재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다음 현 총리 정세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야권에서는 뭐 이번 주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뭐 외부에서는
안철수라든지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여러분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던 게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었죠. 유라테크는 원사업은 자동차 부품인데요. 소재하고 있는 쪽이 세종시 쪽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계형 관련주의 테마를 타고 있는 상황이죠.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인물,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 쪽에서 시장에서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 쪽이 계형과 요 두 가지입니다. 단골이에요. 계형 관련 이야기는 국회의 일정 부분을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한다. 이 소식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신신제약 이런 애들이 계형 관련주, 세종시 관련주 이런 이미지를 피면서 순환매 현상을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남권 신공항, 김해 신공항에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쪽 입김이 조금씩 세지고 있어요.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크겠죠. 현재 여권 쪽에서 부울경 동남권 쪽의 신공항 이미지를 다시 한번 키면서 표심 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초에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에 관련 소식들이 조금 스케줄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동방성기라든지 영화금속, 옛날 영흥철강, 현재는 영흥, 한국선제, KCTC, 인터지스 요런 이미지들입니다. KCTC나 인터지스는 물류 관련주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그쪽 테마도 같이 엮이면서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한 주였네요. 그 다음 TK케미칼 원사업단보다는 이쪽도 조금씩 움직였죠. 이쪽은 대한해운이나 이런 쪽 지분, 해운 관련 SM 상선이나 이쪽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역시나 물류 관련주로 후발 부각을 받은 거고요. K탑리츠도 마찬가지. 자, 정세균 관련주 몇몇 종목이 있는데요. 수산중공업이 이미지로서는 현재는 조금 더 강하고, 그 다음 K탑리츠나 알루코 이런 애들이 현 정세균 총리 관련주 이미지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으로 보면은 코로나19 관련주에서 파생된 이런 화이자, 모더나 이런 쪽 관련주, 그 다음 태경케미칼처럼 콜드체인에서 파생된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 아시아나항공 인수설 관련 아시아나 그룹주들 이런 느낌들, 그 다음 정책 관련 개헌이나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 이런 느낌들이었어요. 이번 주는. 자, 정리를 해보죠. 코로나19 관련주 글로벌
백신 개발사들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군이 하나 있었고, 콜드체인 쪽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류주들이 있었죠. HMM을 필두로 해운, 항공, 이쪽도 화이자 백신 관련 트리거가 역할을 하면서 회복의 이미지를 가져갔던 거죠. 유가도 갑자기 막 점핑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죠. 그 다음 대선주 관련해서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유승민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왔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더해야겠죠. 오늘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큰 축의 몸통에 관련된 것들은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의 방아쇠 역할을 통해서 잠깐 쉬고 있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이 다음 주에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 코로나19 관련주들은 계속 순환매. 이것들은 안에 알맹이만 바뀌는 거지 계속 순환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계절적 현상에 따른 확진자 트래킹, 이거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소테마로 분류되는 여러가지 개연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관련 테마들, 스케줄 매매식으로 다음 주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이런 것들 정도 이번 주 주간 상승률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거래소는 코스닥 대비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외인이 거래소만 계속 사들이는 상태고요. 기관은 매도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주주 요건 일정 부분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의 개별주들 이런 이슈들은, 조정 이슈들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소의 현재 큰 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반, 차, 화, 이런 아이들이 몸통이 되는 것은 쭉 지속적으로 가고, 여기에 소테마들, 코로나19들,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 한 주였는데요. 바램입니다. 바램은 요런 테마주들 순환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이고, 오늘의 요 움직임으로 나오기를 다음 주에는 조금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 추이를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외인의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은
현재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환율단은 아직까지 계속 우호적.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다음 주 전기전자 섹터 어떨까?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결론은 이번 주 전기전자 섹터 종목군들 차트라도 한번 돌려보자.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1월 13일이었습니다. 이제 11월도 이제 한 반 정도 남았네요. 금방 12월 달 2020년 마감이 지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장세를 넘어서 옆나라 대만의 장세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주간 상승률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도 조금 웃으면서 다시 방송할 수 있게 장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